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영어 하게 되면 세계 공용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 과반수 이상의 인구들이 영어권의 문화권에 있게 되는데 그 영어가 한때 한 150년간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인들이 그런 영어의 암흑기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런 암흑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의 암흑기는 1066년부터 약 1204년, 약 150년간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1066년에 영국의 노르만드족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을 점령하게 되죠. 영국은 이와 같이 5세기 때 앵글색슨 주족이, 덴마크족이 영국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세기 때 이 바이킹족들이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영국을 분할해가지고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세기 바로 1066년에 이쪽 프랑스의 서북부에 있는 이제 노르만디족이 영국에 들어가지고 통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문물이 영국에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르만디, 즉 불어가 영국에 와가지고 이 상류 계층의 언어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노르만 정복, 이 프랑스 계통의 이 노르만 정복이 바로 영어의 암흑기를 그러니까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르만 정복에 의해서 이제 윌리엄 더 컨커러, 윌리엄이죠. 윌리엄 컨커러, 정복자 윌리엄 공이 영국에 와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지배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배 계급과 함께 성직자, 군인, 상인, 기술자, 하층민, 이런 각종의 노르만족과 노르만에 있는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계획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노르만 정복인데, 윌리엄과 약 5,000명의 기사가 뭡니까? 이 지배 계급으로 와가지고 영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거 있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 노르만족이 영국에 들어오는데 이 유태인 상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인들 중에 특히 유태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영국에서의 유태인 유치한 것은 지금도 막강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원이 바로 이 노르만족에 들어옴으로써 유태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유태인들이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주로 뭡니까? 엄격한 모세의 법에 의해 가지고 항상 뭡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예식을 드리게 되고 의식을 드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업을 한다거나 일정하게 상업을 한다거나, 농업 상업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 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대금업이죠.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대금을 하게 되는데요. 대금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의 영국 왕들이, 노르만 왕들이 바로 이들의 뭡니까? 채권 증서를 특별히 보관할 수 있는 금고까지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보호 아래 그들이 돈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 영국의 노르만디 계통의 왕들은 이 유태인들, 뭡니까? 상인들한테, 유태인들 고리대금한 사람들한테 해외 원정이랄지 국가의 재정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고받기 그런 뭡니까? 양상이 벌이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때부터 중세 때부터 일제히 유태인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 바로 이 런던 바로 밑에 있는 윈체스터인데요. 이 윈체스터를 가리켜가지고 영국의 예루살렘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태인과의 영국과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시티, 오늘 그러니까 런던의 시티, 세계 금융의 2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하고 런던의 시티의 금융권을 이 유태인 자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가 있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스라엘과 영국은 아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 1917년에 이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1917년 11월 이경에 벨푸어 선언이 무엇인 거 아니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정부를 건립할 것을 약속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뭡니까? 그곳에서 뭡니까? 유대인 땅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한 중세 때 20세기 초반기 1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뭡니까? 굳건한 위치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과 영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자, 노르만 정복에서 노르만드 계통, 프랑스 계통의 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언어가 사용되게 되느냐. 이 언어를 보일 때, 먼저 이 노르만족이 오기 전 1066년 이전의 영어는 앵글로 섹스너였습니다. 앵글로 섹스너. 이게 바로 고대 영어죠. 예. 고대 영어가 써 있는데, 이 고대 영어 섹스너, 고대 영어가 덴마크에서 들어온 고대 영어가 쓰게 되는데, 이제 노르만 프랑스 계통의 언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계급, 상류 계급에서는 불어를 사용하게 되고, 성직자들은 불어와 라틴어를 쓰게 되고, 그 당시 라틴어는 뭡니까? 거의 세계 공용, 유럽에서 공용화 되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종교, 기독교 중심으로 라틴어가 쓰였던 것이고, 그럼 지방관리, 하급관리를 할지 일반인들, 영국의 보통 사람들, 섹슨족 후예들, 이쪽에 일반인들은 섹스너, 그러니까 후기 고대 영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계층에 따라서 세 분류가 쓰게 되는데, 상류사회는 불어, 성직자들은 불어와 라틴어, 지방관리들과 영국 섹슨족들 사람들은 뭡니까? 섹슨을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와 영어가 공용하게 됩니다. 서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쪽 이 노르만족들이 왔는데, 이 하층민들할지 섹슨족한테 불어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층민들도 불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류 계층과 주요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노르만족도 프랑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신분 상승을 염원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불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상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상류사회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불어를 배우게 됐겠죠.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상류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육이 돼 있고 교양이 달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문법적인 체계랄지 고답스러운 엄격한 문법 체계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층민들은 생계가 바쁘기 때문에 그때 복잡한 문법을 유지하고 그런 것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시기에 하층민들이 영어를 쓰면서 아주 엄격한 고대 영어 문법, 앵글로 섹스 문법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법이 후퇴하고 약간 문법 체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로 봤을 때 고대 영어는 문법 체계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고 체계가 있습니다. 또 훨씬 밑에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세 영어를 보게 되면은 이 불어 영향을 인해 가지고 또 이런 하층민들의 이럽니까 언어 습관에 의해 가지고 사실 불어는 문법이 아주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영문학을 공부할 때도요, 이 고대 영문학 할 때는 굉장히 문법을 많이 공부하는데 중세 영문학 공부할 때는 문법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바로 문법과 문학적인 작품이 문법은 후퇴하게 되고 문학 작품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 식자층들은 대부분 라틴어나 불어를 했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뭡니까? 영어를 썼기 때문에 이 영어로 된 정확히 말하면 앵글로 노르만, 이때 쓰는 영어 그러니까 앵글족들 고대 영어, 이 노르만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르만. 그래서 그 언어 양상을 앵글로 노르만어라고 하는데 그때 문학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하층민들이 썼기 때문에. 그 상당히 문학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때 뭐 열왕기랄지 또 북 오브 킹스 이런 열왕기가 있고 소수의 뭐 시가 있게 되는데 이 앵글로 노르만 이때 문학은 영문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와 같이 이제 영어가 후퇴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집권 계층의 왕들의 뭡니까 생활 형태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왕들은 노르만에서 온 프랑스에서 온 왕들이거든요, 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기의 왕들이 대부분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영국의 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노르만, 프랑스가 엄청난 땅과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뭡니까? 커다란 분쟁 요인이 돼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이 싸우게 되는데요. 이 영국 왕들이 노르만디 공장을 건립하게 되고 정보왕 윌리엄 왕은 약 제2기간 반 동안을 노르만디 자기 고향, 원래 고향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의 반가량을 그 노르만디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헨리 1세 같은 경우도 거의 뭡니까? 35년간 저위했는데 거의 18년을 보니까 프랑스 노르만디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헨리 2세는 말이죠. 이 사람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이 프랑스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점령해가지고 영국의 통치자로서 있게 됩니다만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르만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영국의 타이틀을 끊고 뭐 반반 네, 약간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통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영어에 대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 대부분요. 이 뭡니까 기사 5천 명하고 왕들 귀족 제하면 대부분 사람들 영국 사람들 뭡니까 색슨족들은 하층민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면 그 백성이 쓰는 언어 영어를 써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프랑스 가버리고 고향인 그리고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통치해 보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각 윌리엄은 무려 43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네, 시도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2세도 그러니까 통치 원활함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속국의 사람들이 쓰는 뭡니까 영어를 후기 고대 영어, 초기 중세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요. 배우려고 하는데 글은 읽었다고 그래요. 글은 읽었는데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시기에 썼던 언어가 어떤 언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앵글로 노르만어가 되는데요. 앵글로 노르만어입니다. 근데 이 앵글로 노르만어는 문자로 앵글로 섹스너 플러스 노르만 프랑스 호흡의 노르만어 이게 합해진 것인데요. 이 어원이 이제 이 라틴에서 오기도 하고 이 고대 불어에서 오게 됩니다. 고대 불어. 자 보시면은 이 썸은 설교하고 히스토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설교라는 것은 오늘 현대 영어 설교는 설교인데 원래 라틴어에서는 이 SERMO가 대화, 담화 그런 뜻입니다. 대화, 담화. 이게 라틴어에서 기원돼 가지고 고대 불어가 있습니다. 8세기부터 쓰는 고대 불어가 있는데 SERMON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고대 불어가 그대로 들어온 노르만이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는 앵글로 노르만을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앵글로 노르만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때는 11세기부터 약 12세기, 13세기 이렇게 되겠죠. SERMUNN 이렇게 됩니다. SERMUNN 이게 이제 나중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 중세 영어로 안착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SERMOUN 세르문 이게 이제 현대 영어로 써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 언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자,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뭡니까? 역사 이야기는 뜻입니다. 역사 이야기. 네, 라틴어에서 기억이 되는데요. HISTORIA. 그 다음에 고대 불어가 이와 같은 철자가 있게 됩니다. ESTORIONIRE.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정확한 이제 발음은 지금 추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고대 불어가 현대 불어가 이스트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고대 불어에서는 ESTOIR이고 앵글로 노르만 11세기 영국에서는 뭡니까? ESTORI입니다. 이게 나중에 1세가 지나가지고 중세 영어로 안착이 되는데 히스토이러 그렇죠. 히스토이러 중세 발음은 히스토이러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대 영어 이제 히스토리 이렇게 된 거죠. 현대 발음은 뭡니까? 이스트와 많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앵글로 노르만어라는 것은 불어와도 비슷하면서 그 다음에 중세 영어하고도 비슷하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언어가 바로 앵글로 노르만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정리하면 상류 계급은 불어를 썼고 그 다음에 성자 계급은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썼고 하층 계급은 앵글로 섹스너 쓰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종족 두 종족 노르만에서 온 종족하고 귀족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하고 이 섹슨자하고 섞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노르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적당히 타협점을 이루어가지고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섞어지게 된 것이죠. 마치 로마 군단이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400년간 통치하게 되면서 바로 켈트족하고 인터밍글드 섞어져 버리듯이 비슷한 상황이 이 11세기부터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죠. 즉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이 또 섞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언어가 섞어지게 되면서 독특한 앵글로 노르만이라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니까 노르만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르만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불어가 퍼지게 되고, 이 신분 상승이랄지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 뭡니까?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어를 배우기 시작이 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 노르만들이 강압적으로 언어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인들한테 창시 개명을 했다.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60년이 돼가지고 12세기 말이 되니까, 이제 12세기 말이니까 대략 보니까 1180년이 되겠죠. 그래서 120, 30년이 흐른 겁니다. 120, 30년이 흐른 거예요. 12세기 말에는 어떤 양상이었는가 하니, 궁중의회랄지 공공행사장에서 쓰는 언어가 바로 프랑스 불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앵글로 그러니까 불어가 되겠죠. 노르만어인데요. 불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권장이 됐습니다. 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 사용의 권장이 됐다. 이건 상당히 뭡니까? 물론 이제 상류 사회랄지 집권층이 바로 이제 불어를 사용했는데, 그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 사용이 권장되었다. 이게 상당히 희사한 바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1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노르만하고 앵글로 색슨족하고 어떻습니까? 약간 민글 섞어지게 되면서 어떤 이질적인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서서히 좀 융합되는 것, 그러한 양상을 이 언어 변화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귀족 자녀들이 영어를 써도 뭐 창피하다거나 뭐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성직자들은 좀 라틴어를 썼는데, 이들이 뭡니까?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바로 고대 영어 후반기, 중세영의 초기인 그런 뭡니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필요성이 왜 있었는가? 바로 성직자들은 대부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색슨족들이죠. 노르만족이 아니고 색슨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층민 언어였던 영어를 이 성직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런 양상이 있는데, 즉 귀족계층이랄지 성직자들이 색슨족들의 영어를 배우는데, 반대로 이 색슨족들의 장원 관리인이랄지 고을 수령들, 하급 관리들은 이제 뭡니까? 역으로 프랑스어 불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분 상승이랄지 그들과의 더 원활한 소통이랄지 어떤 상업적 이득 같은 것을 위해서 이제 불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와 불어가 믹스돼 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만 쓰는 사람이 있게 되고, 영어만 쓰는 사람이 있게 되고, 아주 하층민들은 영어를 썼겠죠. 2의 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어를 쓴 사람이 있게 되고, 3개 국어를 쓴 사람이 있고, 프랑스, 영어, 라틴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뭡니까? 이 언어가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 특히 보니까 불어, 영어, 라틴어, 이게 상당히 뭡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한 역사가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언어를 쓰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색슨족의 후예인데 왜 영어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불어를 사용해야 되고 뭐 라틴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러느냐. 그래서 이제 약간 한탄조에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데요. 역사가 남긴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가 노르망디의 수중에 떨어졌느라
노르만인들은 본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프랑스어만 할 줄 알고 애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노라.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땅의 고관들도 노르만인들로부터 배운 프랑스어를 사용하네.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모르면 사람 가치도 떨어졌노라. 이걸 보게 되면 당시에 지배계급,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을 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신분 상승이랄지 상다 보니까 제약을 받았다. 어떤 그 이등면이랄지 출세 같은 데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 가치도 떨어졌노라. 영어를 쓰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하층민들, 이 세상 천지에 제 나라 말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 것 같노라. 상당히 보니까 그 색슨족의 전통을 고지하는 그런 역사가의 한탄 섞인 그런 표현이 된 것이죠. 하지만 두 나라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입들을 모으면서 다다익선이라 하노라. 그 시대에 12세기 이 영국 시대의 이 언어 습관, 그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변호사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언어 형태 습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어, 조국어,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입니까? 한국어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국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어가 세계에 뭡니까? 아주 많이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영어의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죠. 약간 그러한 양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세기 말이 끝나게 되고 이제 13세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영어가 다시 이제 이 언더그라운드 암흑기로 가가지고 힘을 못 쓰다가 다시 이제 영어가 부상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가 부상해가지고 이제 표준 영어가 나오게 되고 근대 영어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